대학 교육에 맞춰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세러에게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막 졸업했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몇 년간의 경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잠재적 고용주는 숙련된 전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고 그녀는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꽃 디자인 그녀가 찾고 있던 직업은 반드시 광범위한 경험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꽃 디자인을 하기 위해 로켓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었으며 그것은 우등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러가 거절당했음을 알게 된 그녀의 장점이었습니다. 고용주가 숙련된 지원자를 요구함에 따라 그녀는 학생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기술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포트폴리오가 왜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HR 담당자는 냉소적으로 그녀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환자가 짤깍 소리를 내며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적어도 하나를 찾으면 나는 지금 여기 당신 앞에서 이 폴더 전체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HR 담당자는 논의할 기분이 아니었고 즉시 그녀를 외부로 안내하여 세러가 타협을 고려하게 만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남기 위해 꽃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했지만 그녀는 판매원 역할에 갇히면 자신이 열망했던 꿈의 직업을 얻을 기회가 방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둘러 취업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라가 가장 좋아하는 행운의 치마가 배신당했습니다. 그녀는 지퍼를 잠그지 않음으로써 좌절감을 느끼고 대안을 찾기 위해 옷장을 뒤져 검정 청바지를 선택했습니다. 인터뷰에 거의 늦었던 소녀는 진창이 덮인 타일에서 미끄러지는 장애물과 다리 근육을 삐는 장애물과 싸우며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한 순간 그녀는 인터뷰에 참석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아침 내내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세러는 우울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기려면 인터뷰를 놓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게임에 계속 참여해야 했습니다. 성공의 90%는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고취시켰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지독한 진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밖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세러는 고양이와 함께 따뜻한 이불 아래 아늑한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러는 세러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곧 감자를 나누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고양이는 감자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버스 정류장에서 너무 배가 고프다면 세러는 미니버스 시간표를 공부하면서 시간에 맞춰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벤치에 앉아 걱정스럽게 울고 있는 작은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세러가 그에게 다가와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간절한 눈빛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노인은 날씨에 맞게 옷을 입었음에도 힘이 빠지는 듯했다. 사라는 자신의 걱정도 잊어버린 채 얼어붙은 손을 잡고 따뜻한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노인은 묵묵히 저항하지 않았다. 그를 부양하고 있는 소녀 옆으로 걸었습니다. 세러는 그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고 그녀는 가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겼습니다. 그 카페는 악천 후에도 비어 있었습니다. 세러와 노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험을 자제하면서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베어 이센셜즈 매장은 물론이고 카페 깊은 곳에 있는 카페에 들어서자 노인 한 명이 맞은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세러는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내고 노인을 위해 레몬을 곁들인 따뜻한 차와 샌드위치 2개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커피와 코리사 한 잔을 마시고 노인 앞에 찻주전자가 도착하자 그는 즉시 차가운 손으로 찻주전자에 대고 안도감을 느꼈고 사라는 새로운 동반자가 자신의 생각을 모으고 옛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자는 차와 샌드위치로 몸을 풀고 자신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에 자신이 평생을 보냈던 마을에서 아들이 가져온 도시로 이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사에 저항해왔고 욕망을 표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집에서 죽으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 앤드류는 그런 나이에 아버지의 안녕에 대한 걱정을 언급하며 자랑스럽게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자상한 아들 앤드류에 대해 말했고
외동딸 사무엘은 앤드류가 1시간 늦었고 아내를 장사한 후에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그젠드러 앤드루는 그의 아버지가 여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세뮤엘은 앤드루가 자신의 사업을 떠나 마을에 살기 위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했고 결국 세뮤엘이 원했던 2주 동안 도시에 살았던 후 도시로 이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요리 기술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속을 채운 빵을 구워 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세뮤엘은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일 사이에 구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엘리그젠드러가 아플 때 장작을 쪼개고 난로에서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러는 놀랐고 세뮤엘에게 서둘러 자신의 요리 솜씨를 설명한다. 사무엘은 밀가루를 사러 가게에 가다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길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집이 있는 거리가 기억나지 않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사라의 개입에 감사한 사무엘은 사라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진보의 느낌을 느끼며 그 벤치에서 얼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는 사무엘의 집 근처에 있는 랜드마크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지붕을 볼 때 그를 현기증나게 만드는 그의 크고 밝은 색깔의 집에 대해 설명하는 어떤 것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누가 디자인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기회가 그들이 그녀의 집으로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뮤엘은 추위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세러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 순간 버스 정류장 벤치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세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파트에 낯선 사람을 남겨두는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그녀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귀중한 재산은 그녀의 고양이 마라였고 그녀는 필요하다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힘든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의 불운은 사무엘이 소파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파트를 빌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여기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서 당신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십시오. 고마워요 딸. 그는 감사를 표하며 대답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장난스럽게 앵무새라는 별명을 붙인 새 고층 건물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세러는 그 남자가 꽤 멀리 헤매다가 결국 버스 2 정거장 떨어진 곳까지 헤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러는 그 집을 수리하기로 결정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계획이 없었습니다. 세러는 많은 고급 주택단지의 유리문을 통해 컨시어지 방을 보았습니다. 그런 방은 보통 심술궂은 노부인이 모든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심술궂은 노부인이 차지합니다. 50세 이하의 유쾌해 보이는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그녀는 컴퓨터에서 시선을 떼고 실제로 그들의 집에 노인이 살고 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앤드루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35호에 살았지만 현재 거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앤드루가 있었습니다. 출근했는데 할아버지가 아침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을 사라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다고 하더군요. 나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주소를 알려준 후 제 주소를 알려줄 수 있는 종이 한 장 주실 수 있나요? 전화번호. 세러는 약간 걱정했지만 친구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좀 쉴 수 있기를 바라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걱정은 부분적으로 정당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감자튀김 냄새와 접시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재빨리 외투와 장화를 벗고 부엌으로 달려가니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 상당한 양의 감자를 솜씨 좋게 휘젓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양이 말하는 노인이 하는 대로 즐겁게 등을 구부렸습니다. 그녀를 어루만지려고 사라는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친구였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낯선 사람을 잘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동물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마라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약간의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항상 마라를 껴안도록 유인할 수는 없었고 이제 고양이는 고양이의 이름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원래 이름에 거의 가까운 자신의 이름을 생각해냈습니다.
나와 메리트는 당신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배가 고프겠군요. 사무엘이 고맙다고 말하면서 사라는 배가 고프다고 대답했고 감자 튀김 냄새가 매력적이었습니다. 향기가 궁금해서 무엇을 넣었냐고 물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고 당신의 아들은 그 사람이 아니지만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앤드류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 그가 당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당신은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손님이 올 수 있어서 기뻐요. 마라. 사라가 고양이를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마라 무관심한 듯 노인의 애정에 더 관심을 보인 것 같아 고맙다. 딸아, 내 미녀 이름은 마라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사무엘이 계속 고양이에게 말을 걸어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계속 가르릉만 대답해서 내가 올라와야 했어. 내 이름으로 양파와 함께 튀긴 감자를 먹나요? 세러로 다시 전한 그는 냉장고에서 양파 2개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세러는 튀긴 감자 냄새가 왜 그렇게 유혹적인지 이해했습니다. 그 트릭을 수행한 것은 사소한 양파였기 때문에 노인이 물었습니다. 감자 튀김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힘든 시간은 없었는지 공감하며 냉장고에 대해 묻습니다. 사라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분야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며 낙관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는 바로 잡을 거예요. 마러. 세러는 자신의 문제로 더 스트레인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식사 주제를 바꾸었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세러가 문에 대답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헐벗은 코트를 입고 숨이 막힌 30세 정도의 청년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앤드루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더군요. 그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세뮤엘은 묻는 것을 잊어버리고 입구 방으로 나왔습니다. 흥분해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앤드류가 달려가서 그를 껴안기 시작했어요. 맙소사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에게 심부전을 일으킬 뻔했어요. 전화기 없이는 절대 나갈 수 없냐고 물었지. 안 그래? 알았어. 유죄. 사무엘이 핀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그의 아들은 잘 지내고 끝은 괜찮습니다. 다시는 휴대폰 없이는 밖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당신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집에 있고 거리를 뛰어다니지 않도록 침대에 사슬로 묶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앤드루는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농담으로 대답하고 세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변덕스러운 아이예요.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걸 알잖아요. 끊임없이, 아니 정말 심각하게 그를 침대에 묶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할 거예요. 앤드류가 말했어요. 어서 가자. 우리는 사라의 환대에 무단 침입할 수 없다고. 아버지와 아들 뒤에서 문을 영원히 닫아 사라는 순간적으로 놓친 취업 면접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그것을 놓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더 많은 취업 면접이 있을 것이지만 이 남자는 다음 날 쉽게 독감에 걸리거나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라는 토요일이면 어디로든 서두르지 않았고 대부분의 회사는 쉬는 날 그녀는 월요일까지 일자리 찾기를 미루기로 결정했고 초인종이 울렸다. 사라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서 문에 대답하기를 머뭇거렸지만 방문객은 끈질기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문 앞에 대답했다. 앤드류는 손에 손을 들고 서 있었다. 거대한 장미 꽃다발. 안녕하세요. 그는 꽃다발을 연장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해서 와도 될까요? 사라가 꽃을 가져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신선한 장미에 취한 향기를 들이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침 손님은 어젯밤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반쯤 위험하게 헤어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알아갈 시간조차 없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불운에 대해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도와주세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 감사드리고 싶고 꼭 한번 가보시라고 초대하고 싶어요. 아빠가 어젯밤에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우울한 11월의 어느 날.